11시에 딱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희망 선언문을 읽고 끝나고 나서 물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 it's about the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한규입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내서 키워주신 김한규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주를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도민들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한 마음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도민들이 그간 제 의정 활동의 1순위였습니다. 저는 제주 4.3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희생자분들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직권 재심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재판 수용인 70분이 직권 재심이 청구됐고 이 중 50분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4.3 망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라는 망언, 4.3 추념식은 격이 낮다는 망언. 국민 여러분, 정말 격이 낮은 것은 누구입니까?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망언을 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계속 정치를 할 기회를 가지는 여당 정치인들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정치인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작년도 제주해녀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설득했고 이 예산을 전액 복원했습니다. 정부의 도를 넘는 홀대에 맞서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만간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았나 싶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제주 도민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조여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예산을 작년에 반토막냈습니다. 6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3천억 원이 됐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로, 민간 주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민간의 스타트업 투자액이 11조 원에서 5조 원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펀드 예산을 올해 20% 더 삭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R&D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예산, 마을 기업 지원 예산은 더 많이 삭감됐습니다. 피해는 바다 넘어 제주를 덮쳤습니다. 제주 지역 R&D 국비 예산이 47%나 삭감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국비 예산도
49.9% 삭감됐습니다. 제주 경제의 미래를 반토막 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투자하지 않은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삶이 삭감됐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위에 땀 흘리던 청년들은 생활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이런 절규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가 싶은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도 않으며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불공정하게 남용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언론은 국민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명하신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김한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에, 산업에,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모입니다. 일자리로 소득이 생겨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다시 일자리로 이어져야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투자를 끊으면 이 고리의 시작이 끊깁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수요가 확대돼야 지체된 개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으로 원도심을 탈바꿈할 것입니다. 제주의 벤처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60개 가까운 벤처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제주 벤처 생태계와 기업 지원 인프라를 육성할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삭감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복원해서 창업하기 좋은 제주, 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예산도 복원해내겠습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고용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마을을 살리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는 기술 산업이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 수소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화장품, 용화매수 같은 제주가 가진 장점을 더 크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주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로 들썩이게 만들겠습니다. 교육 투자도 아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예결위원으로서 작년도 RIS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주도와 대학이 협력해 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국비 300억 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주가 교육발전 특보 시범 사업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더 큰 지원으로 제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RIS 사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주가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일자리와 교육은 제주 발전의 두 축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원도심부터 조천, 구자, 우도까지 활력이 넘치는 제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2년 전 출마 선언을 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다짐을 되새기며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분 좀 길었네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주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동향이 있다면 어떤 거고, 또 하나는 원주시내 새로운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전부 다 제주를 떠나는 마당인데 어떻게 그 청년들이 끌어다가 그 벤처타운 조성하는 데다가 일을 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경제 발전은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국비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경제에 맡기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데 안타깝지만 민간 기업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성장펀드, R&D 예산, 사회적 경제 이런 예산을 늘려야지만 우리 제주도에 있는 기업,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민간과 함께 제주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벤처타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제주도에서 60개 이상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예산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창업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벤처타운을 원도심에 만들 예정이고 제주도의 의견도 구하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IS 사업 같은 부분은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내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면 제주도의 기업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또 육지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해서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들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인재가 또 인원들이 부족해서 제주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청년들은 제대로 일할 회사가 없어서 창업하기 어려워서 창업 인프라를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적, 물적 공간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이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조만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중앙당 차원에서 어쨌든 일부 지역 후보 단일화 추진하면서 제주시를 해당 지역에 포함이 됐잖아요. 송경남 예술후보랑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아마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렇게 3개의 정치 세력들이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 저희 제주시 1지역의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 20여 개 지역이 경선을 하게 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경선 없이 다른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런 큰 중앙당 차원의 협의의 기조 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경선 없이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20개 지역인데 20개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경선이 꼭 필요한 지역들을 추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후보들,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진보당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경선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없이 단일화의 모습으로 갈 건지 조만간 결정하고 이번 주중으로는 기자님들께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라고 하셨는데 제주 정치인이라는 거에 무슨 특별한 맥락이나 의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 22개월째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회를 주셔서 원내 대변인을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언론 출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제가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여의도의 의정 활동에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언론에 드러났을 뿐이고 제가 여의도에 회의가 없을 때는 항상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과 만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만들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주 정치인이라는 표를 썼고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지만 저는 이제 254개가 돼서 하나가 들어서 254개 지역구 중에 자랑스러운 제주시 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제주 도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이분들의 관심사를 가장 먼저 제 의정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앙정치인이라는 그런 닉네임보다는 제주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저는 제주 도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 유족 지정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한 자체가 중앙위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양을 해서 지금 밀려 있는 유족 지정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해결돼야지만 유족 보상금도 해결되고 처삼의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우리 제주 4.3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번 임기 동안 제출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고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 30일 임기까지 다시 국회가 열려서 남아있는 법안을 처리합니다. 4년 전에도 거의 160개 정도 법안이 처리돼서 그 기간에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제가 낸 법안들 중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주는 물류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택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원재료를 구입해서 또 그리고 육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 우리가 조상들께서 살아서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도서지역을 이라고 얘기해서 보통 제주도는 제외합니다. 근데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인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법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물류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안으로 생각했고요. 4.3은 4.3이 가지는 우리 제주의 역사성, 상징성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자리에 많이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저는 보면서요. 그래서 복지나 환경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별로 눈에 많이 보지 않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더 보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네, 조만간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복지, 환경, 장애인 그리고 개별 지역에 대한 공약도 발표해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거는 제가 10대 공약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세션이 한번 있을 예정이라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복지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교육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아이 돌봄이든 노인 돌봄이든 장애인 돌봄이든 이런 돌봄 관련해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이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채용으로도 고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자원순환 클러스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나올 겁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네. 지금 원도심의 부동산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요. 신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짜인데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제주에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생각하시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원도심 부분이 참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이제 법률로 하기보다는 이게 도정이나 시정 행정 영역이라 오늘 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꼭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할 수 있게 법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1인 가구들, 청년 가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그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같은 또 벤처기업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조금씩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제가 그 원도심 관련해서는 많은 애정을 갖고 제가 원도심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난 21년 동안 국토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 수요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나 큰 건설 회사들의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이거를 완전하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분들이 많고 우리 제주도가 역사와 자연과 환경을 또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 이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의 또 그런 분들의 삶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빈집이나 임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이 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도심의 경우에는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 건축법에 따른 또 아니면 다른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구운 건축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청년들이 하거나 젊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규제를 좀 개선해서 원도심을 완벽하게 새로운 건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재생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제주도와 시와 협의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거든요.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차를 주차하고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네. 지금 도마시의 경우에도 계속 주차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제가 적극적으로 국비에서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주차가 안 되는 부분은 차를 안 갖거나 주차장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처럼 지하철이 없고 공공
교통수단이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주차장이 당장 부족한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처분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최대한 주차 타워라든지 아니면 유유부지를 사용해서 주차 구간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차량 소유가 줄어들고 차량 공유로 가는 시대의 흐름이 5년에서 10년 내에 급속하게 바뀔 거다라는 생각에 주차장 지원을 잘 안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편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법률 전문가고 야당으로 소설의 전수열을 기대했는데 네. 당연히 보면 너무 점점 무기력한 이미지가 무기력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9번의 국민사가 예상된 특검의 법률 전문가로 법대역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희망 네. 그 개선돼도 뭐 법사위 가서 또 하려고 한 기대에 너무 싸움닭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싸움다 하십니까? 너무 몸대심만 같아서 굉장히 기대야 다른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튀긴다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의정활동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진다고 해서 수행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법무위에서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 상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 정책의 후진적인 부분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청문위원으로 명확하게 밝혀서 사퇴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법사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언론에 나오는 빈도가 적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법사위에는 민주당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만 다른 상임위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을 잘 보시면 저는 전혀 야당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몸을 사리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법사위 활동할지 어느 상임위 활동할지는 사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하시는 거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제게 법사위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민주당 측면에서 부족했던 게 금융, 공정거래, 국민권익보호의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부각되는 것보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선의원이 돼서 법사위 가서 일하라고 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법사위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들어있지만 지금의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사권, 검찰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으로 고임이 된다면 명확하게 지적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